안녕하세요. 신석 정확투명 원데이치과 대표원장 김진환입니다. 오늘은 상악 풀마우스 임플란트 환자분, 60대 여성 환자분의 전악 임플란트 직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혈압과 당뇨가 있으신 상태로 내원하셨고 60대 후반의 여성분이십니다. 초진 사진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위에 틀니가 있으시고 아래쪽에 이가 빠져서 부분 틀니 이렇게 고리가 보이시는데 이 부분을 수리해서 전체 틀니로 바꿨던 경우십니다. 틀니 자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다 깨져 있으시죠. 이렇게 다 깨져 있고 원래는 틀니가 이렇게 잇몸을 싸고 있으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없고 치아도 다 닳아 있어요. 깨져 있고 닳아 있고 치아도 마모가 굉장히 심하신 상태였죠. 이런 틀니 상태로 몇십 년을 지내셨던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맞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식사를 하기가 힘든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틀니를 뺀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아래쪽의 잇몸이 이렇게 전체가 이가 없는 상태고요. 위에 쪽 잇몸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아가 전체가 빠지게 되면 위턱은 점점점 작아지게 되고요. 아래턱은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넓어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위에 턱에 비해서 아래턱이 굉장히 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원래는 치아가 있을 때는 위턱이 훨씬 더 커야 되겠죠. 아래턱을 덮게 되는데 틀니를 오래 쓰거나 이가 빠지게 되면 위턱은 점점점 위축이 되고 아래턱은 점점점 넓어지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식빵에서도 보시게 되면 위쪽의 잇몸 상태, 아래쪽에는 이렇게 치아가 빠져 있는, 이쪽에도 잇몸 상태가 이렇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틀니를 오래 쓰셔서 이렇게 잇몸도 굉장히 얇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세요. 칼날처럼 잇몸들이 얇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도 봤을 때 잇몸들이 이렇게 돼 있고요. 뒤쪽 부분도 굉장히 얇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가 빠지게 되면 이렇게 잇몸이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만한장처럼 넓다가 틀니를 오래 쓰시게 되면 치아가 없게 되면 점점점 뼈가 흡수가 되면서 이렇게 얇아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보시게 되면 잇몸들이 점점점 흡수가 되면서 칼날처럼 얇아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웃으셨을 때 사진이세요. 틀니를 끼고 아마 웃으셨을 때 사진일 것 같은데 이렇게 치아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죠. 틀니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닳아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 틀니가 있으신 상태고 아래쪽에도 틀니가 있는 상태로 웃을 때의 정면 사진이 되겠습니다. 측방에서 사진이 되겠고요. 이렇게 치아가 슬쩍 보이는 안 보이는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잇몸도 좀 많이 꺼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 측방에서의 안모 사진이 되겠습니다. 측방에서의 안모 사진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시고요. 치료 계획은 위쪽에 임플란트 8개를 심고 아래쪽에 임플란트 6개를 심어서 뼈 이식을 동반해서 임플란트를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지주대를 연결해서 임시치아를 당일날 바로 진행하는 것들을 계획했습니다. 치아가 빠지게 되면 잇몸이 굉장히 얇아지게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게 잇몸의 양과 질의 문제가 있고요. 양에 있어서는 길이와 폭의 문제가 있습니다. 양이 일단 많아야 되는데 양이 많다 하더라도 길이가 충분하고 폭도 좀 어느 정도 이상은 충분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틀니를 오래 쓰게 되면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양도 많이 줄어들고 길이도 줄어들고 폭도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위에서의 길이는 상악동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코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가 길이를 결정하게 되고요. 아래쪽에서의 길이는 신경관, 아래쪽에 지나가는 신경관이 얼마큼 가까이 있느냐가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길이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폭은 환자분이 타고난 뼈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얼마나 틀니를 썼는지, 얼마나 이가 빠져 있는지에 따라 폭이 줄어드는 양이 다 다르게 되는 거죠. 이가 기본적으로 빠지게 되면 누구나 다 폭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줄어드는 양이 어떤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기본적으로 타고난 폭 자체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길이는 충분해도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은 폭을 넓히는 뼈 이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폭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폭을 넓히는 뼈 이식과 함께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방부에서 바라봤을 때 엑스레이 사진을 스컬 PA라고 하게 되는데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여기 망처럼 보이는 거는 틀니의 프레임이 되겠고 아래쪽에도 틀니가 장착된 상태로 스컬 PA를 찍으신 상태십니다. 측방에서 봤을 때의 사진을 세팔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세팔로상에서도 잇몸 뼈가 굉장히 얇아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뼈들도 이렇게 잇몸 뼈들은 많이 흡수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틀니를 비록 끼셨지만 위턱이 조금 더 물러나고 아래턱이 더 나와 보이는 상태로 돼 있으신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수술 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위쪽에 임플란트 8개를 동시에 식립을 하였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6개를 동시에 식립을 하였습니다. 임플란트를 심을 때
잇몸뼈가 얇아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위쪽 턱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뼈를 이식을 하면서 두께를 보강하는 거죠. 임플란트 주변에 1에서 2mm 정도 가량의 여유적인 뼈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4mm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는다 하게 되면 7, 8mm 정도의 폭이 필요한 거죠. 임플란트를 감싸고 있는 뼈의 두께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폭이 부족한 부분들을 뼈 이식을 같이 진행하면서 위쪽에 8개 임플란트를 심입하였고요. 아래쪽에도 마찬가지로 앞쪽에 뼈들이 조금 얇고 폭이 좀 부족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뼈 이식을 같이 진행하면서 6개 임플란트를 동시에 식립을 하였습니다. 식립 시에는 고정을 높게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여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위쪽에는 6개, 아래쪽에는 4개의 기둥을 연결해서 당일날 임플란트 식립과 뼈 이식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마찬가지로 임시치아를 당일날 제작하여서 환자분이 사회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의 유동식 정도로 식사할 수 있는 정도로 당일날 신속하게 마무리해드린 것들을 목표로 해서 치료는 마무리하였습니다. 어금니 쪽에는 힘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시치아를 제작을 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잇몸 밖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가 이가 좀 많이 아물고 나면 뼈에 잘 굳고 나면 그 다음에 기둥을 연결해서 치아를 제작하는 형태로 치료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추구하는 치료의 목표는 환자분이 이가 없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 당일날 최대한 임시치아를 해서 환자분이 사회생활을 다음날부터라도 하실 수 있게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특히나 어금니 같은 경우는 뭐 바로 힘을 받으면 임플란트가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앞니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심자마자 전화기 아니라 할지라도 임시치아를 바로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컬 PA상에서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고요. 여기 흐릿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임시치아가 되겠습니다. 원래 틀니 쓰고 계실 때 틀니가 워낙 짧고 낮게 돼 있기 때문에 높이를 버티컬 디멘전이라고 해서 VD라고 하게 되는데 이 높이를 원래 환자분이 갖고 계셨던 높이 정도로 회복을 시켜드린 거죠. 임시치아 상태에서부터. 그리고 세팔로상에서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 흐릿하게 보이는 것들이 임시치아가 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턱끝이 약간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철물을 장착했을 때 지르코니아 보철물을 통해서 위쪽에 앞니 6개가 4개의 임플란트를 통해서 지르코니아 보철물이 장착되었고요. 작은 어금니와 큰 어금니를 통해서 양쪽에 3개씩 어금니를 만들어서 위쪽에 12개의 치아가 지르코니아 보철로 제작이 된 경우고요. 아래쪽에도 마찬가지로 2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6개의 치아를 아래쪽 앞니 6개와 어금니 3개씩, 양쪽에 3개씩 지르코니아 보철을 이용해서 어금니를 제작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체 24개의 치아가 완성이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방부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치아들이 있게 되겠고요. 위쪽 치아들이 더 아래쪽보다 넓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치아들이 아래쪽을 덮어야 되기 때문에 더 넓게 되어 있고요. 그런 이유에서 위쪽에는 임플란트를 아래보다 조금 더 심고 또한 위쪽 뼈들이 훨씬 더 물렁물렁하거든요. 아래 뼈에 비해서 뇌로 가는 충격들이 흡수될 수 있게 신이 이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뼈들이 좀 물렁하기 때문에 위쪽에는 임플란트를 조금 더 심게 되겠습니다. 측면 사진에서 엑스레이 사진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보철이 이루어졌을 때 사진 되겠고 여기가 위쪽 치아의 보철이 끝이 되겠는데 보시게 되면 이쪽 입술을 기준으로 살짝 입을 벌려거나 했을 때 1mm 정도가 보이는 것들이 원칙인데 그 전에 틀니가 있으셨을 때 아마 이 정도도 치아가 보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보다도 훨씬 더 제대로 된 길이의 치아를 회복시켜 드려서 자연스러운 외모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도 목표가 되겠습니다. 구강내 상태를 보시게 되면 치아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들이고요. 입술을 당겨서 보지 않는 한 입술이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치아는 이렇게 좀 길게 제작이 될 수밖에 없고 잇몸이 워낙 꺼져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아래쪽 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길게 보이는 부분들을 잇몸 형태의 색깔로 보이게 만들었고요. 위쪽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좀 드시게 되면 위쪽에 잇몸이 잘 보이지 않으세요. 입술이 이렇게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잇몸 색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치아 색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쪽은 나이가 들수록 아래쪽 치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잇몸색 도자기로 형태를 만들어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측방에서 봤을 때의 최종 보철 지르코니아 상태의 사진이 되겠고요. 오른쪽과 왼쪽 모두 가지런한 치아를 가지게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쪽에서 바라봤을 때의 치아 상태가 되겠습니다. 12개의 치아들이 가지런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가지런하게 12개의 치아가 들어간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웃을 때의 치아 상태가 되겠고요. 보시게 되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근육들이 긴장도가 처지기 때문에 윗 치아들은 잘 보이지가 않게 되고 아래쪽 치아가 많이 보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 치아의 형태라든지 잇몸 자체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웃을 때 아래쪽 치아들이 많이 보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미소를 띄었을 때 위쪽 치아가 살짝 보이는 상태로 회복시켜 드렸고 아래쪽 치아가 좀 보이는 상태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식빵에서 바라봤을 때의 사진이 되겠고 위쪽 치아가 살짝 보이는 것들, 아래쪽 치아가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잇몸이 이렇게 작게 위쪽 턱뼈가 있었고 아래쪽 턱뼈가 이렇게 있으셨는데 위쪽에 12개의 치아들이 가지런하게 들어간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도 마찬가지로 12개의 지르코니아 보철물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빵에서 바라봤을 때 사진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치아들이 가지런하게 정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쪽에서 바라봤을 때의 사진도 마찬가지로 교합이 잘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바라봤을 때의 상태가 되겠고요. U자형 잇몸에 임플란트가 8개 정도 신겨서 12개의 치아들이 지르코니아로 가지런하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에도 얇게 되어 있던 잇몸에 임플란트 6개를 심고 뼈 이식을 추가로 진행하면서 12개의 치아들이 가지런하게 마무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을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많이 하고 이제 안모나 이런 것들을 많이 비교 평가를 하게 되면 가장 큰 특징은 식사를 잘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살이 좀 찌십니다. 이분도 얼굴 형태가 이렇게 보름달처럼 둥그레지셨죠. 살이 쪄서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건강해지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좋은 효과라고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다른 케이스에도 말씀드렸지만 치아가 많이 빠지거나 이제 틀니 쓰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고개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기웁니다. 자연스럽게 있을 때 이렇게. 몸도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렇게 위축이 되잖아요. 이렇게 플렉션이라고 하는데 근육들 플렉션이 돼 있다가 익스텐전 되는 방향, 이렇게 늘어나는 것들, 허리를 고추 세우는 방향들이 이제 익스텐전이라고 하게 되는데 몸 전체에도 그렇게 되지만 고개 자체도 이렇게 익스텐전 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세요. 코를 이제 보면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앞쪽에서는 코가 이렇게 약간 V자 모양이 이렇게 돼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약간 들리고 콧구멍이 좀 보이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자연스럽게 있다 코를 들고 사진을 찍게 되는 거니까 콧구멍이 좀 보이죠. 그래서 코 형태를만 보더라도 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판단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젊으신 분들은 전체가 많이 안 좋았다가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면 뭐 증명사진 같은 걸 찍고 나서 내가 왜 이만했는데 코까지 바뀌었냐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약간 들창코처럼 됐다고 하는데 코 형태가 바뀌는 건 아니라 사실은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을 때 턱을 드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좀 생기시는 거죠. 식빵에서 바라봤을 때 사진을 보게 되면 인상이 굉장히 달라진 것을 다른 분일까 싶을 정도로 인상이 바뀌었죠. 눈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해지셨고 살이 좀 훨씬 많이 찌셨잖아요. 이 볼이나 이런 분들이 살이 훨씬 많이 찌셔서 약간 후덕해 보이는 인상으로 좀 바뀌셨죠. 그리고 턱끝도 약간 들리는 느낌으로 좀 나오셨기 때문에 그 전에 단순히 틀니에서 임플란트로 바뀌었다고 해서 뭐 많이 먹어서 살이 좀 찌는 것들도 바뀌는 것도 있지만 근육들의 길이들이 얼굴 주변부의 근육들의 길이들이 달라져서 환자분의 인상 자체가 많이 달라지시게 되세요. 식빵에서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인상들도 이 부분 조금 달라져 있고 코끝의 방향을 조금 보시게 되면 턱을 이렇게 숙이고 있기 때문에 코끝이 방향이 각도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 들리는 방향으로 턱끝이 이렇게 들리는 방향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드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라 할 때 우리가 턱끝을 들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자신감도 더 생기는 방향으로 이만 바꿔줬을 뿐인데 이런 방향으로 근육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 전후의 파노라마 사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잇몸뼈 다 주저앉고 턱뼈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턱뼈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8개 임플란트와 뼈 이식을 동반해서 수술을 진행하였고요. 아래쪽도 6개의 임플란트와 뼈 이식을 동반하여서 지르코니아 보철로 최종적으로 치아를 마무리했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세팔로 사진상에서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VD가 틀니상에서는 굉장히 짧아져 있던 것들을 많이 늘려주는 거예요. 안면부의 근육들의 길이를. 그렇게 되는 거고 보다 안정적으로 얼굴 주변부의 근육들의 위치를 배치시키게 되는 거겠죠. 이것으로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신 여성분의 전악 임플란트 케이스를 살펴보았고요. 치아가 없거나 아니면 틀니를 오래 쓰셔서 얼굴 길이들이 아래쪽 하안목의 길이가 이렇게 짧아졌을 때 근육들의 길이들이 굉장히 짧아지고 이렇게 세지는 거죠. 그런 형태들을 치아를 제대로 형성시켜서 교합 고경 자체를 이렇게 높여주시게 되면 전체적인 목 주변부, 얼굴 주변부의 근육들의 변화들이 생김으로써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근육들이 변화돼서 환자분의 표정 자체도 변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치아들이 제대로 들어가니까 씹는 힘이 세지기 때문에 식사를 잘 하시기 때문에 살이 좀 찌고 영양 상태가 좋아져서 건강한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고요. 근육들의 배치들이 많이 달라져서 좋은 표정으로 바뀌고 조금 더 자신 있는 자세로 바뀌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치아만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환자분의 표정이라든지 삶 자체라든지 건강한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치아가 안 좋거나 틀니를 하고 계셨다면 하루라도 늦추지 마시고
임플란트든 아니면 제대로 된 틀니라도 회복시켜서 원래 젊었을 때 가졌던 치아 형태대로 회복시켜줌으로써 삶 자체를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로 하기 때문에 60대 후반 정도, 70대 정도는 굉장히 앞으로 사셔야 될 기간들이 3, 40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는 것들을 권해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